안녕하세요. 렉스스터디 지도교수 신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경찰 간부 시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앞으로 수사권 조정이 되면 경찰 간부들은 과연 수사에 대해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관심이 아주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응시자 수가 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경찰 간부 시험에서 이 렉스스터디에서 정말 놀라운 성과를 냈죠. 총 33명이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렉스스터디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놀랐고 여러 그 학생들도 상당히 놀랐는데요. 그럼 렉스스터디가 과연 무엇인지, 도대체 왜 렉스스터디에 가면은 그렇게 실력이 향상되게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렉스스터디가 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선 낱말부터 풀이해 본다면, 여기서 렉스라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법이란 뜻입니다. 뭐 스타디는 뭐 공부, 연구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법 공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스타디의 법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의 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렉스스터디에서는 여러분한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일러주게 되고요. 또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방법을 제공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시험 공부를 한다. 일단 대개는 강의를 먼저 듣습니다. 물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그냥 혼자서 독학하는 경우보다 정말 빠른 시기에 빠른 시간에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전적인 체계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강의를 듣는 것이 공부의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뭐 20여 년 이상 강의를 해온 사람이지만 사실 강의 횟수를 아무리 길게 잡아도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것을 강의에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글쎄요, 뭐 형법이라면 한 100회 내지 150회 정도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어쨌든 그래서 강의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강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의만 들어서는 합격에 필요한 실력을 다 갖출 수는 없고, 그죠? 기초만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격에 필요한 실력을 언제 기르게 되는 거냐? 강의를 들은 다음입니다.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죠? 혼자 책상에 앉아서 책과 씨름한 시간. 사실 거기서 합격에 가까운 실력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렉스스터디의 본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강 후 실력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강의는 뭐 어떤 강의든지 여러분이 뭐 아는 강의, 뭐 좋은 강의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기본을 잡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합격에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은 이 렉스스터디에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100% 가운데 많아야 70% 정도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경찰 간부 시험 합격 못합니다. 거의 뭐 90점 이상은 넘어야 합격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30%는 혼자 커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강의를 먼저 들은 다음에 이곳에 와서 여러분께서 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진짜 그 30%가 커버가 되는 것이고 합격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사실 제가 보면요, 강의만 맨날 듣고 있어요. 강의만 맨날 듣고 있습니다.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처음에는 그게 필요하긴 하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건 처음일 뿐이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A라는 학생이 이제 체력하고 좀 근력을 좀 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헬스 클럽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트레이너가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 상체 근육을 기르기 위한 방법, 뭐 1, 2, 3, 4, 5 하면서 시범도 보여주고 아주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또 하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뭐 A, B, C, D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 동작, 자세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학생이 그거 보고만 있으면 체력이 막 늘어나고 근력이 막 생깁니까? 아니죠. 자기 스스로 땀 흘려서 그 동작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냥 트레이너가 가르쳐주는 동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는 절대로 체력과 근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스스로 이제는 땀 흘려서 운동을 해야만 체력과 근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실력은 수강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명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강의를 듣고 나서 기초를 갖춘 다음에 이 렉스 스터디에 오면은 왜 이렇게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느냐 그 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험이 뭐 한 1년 남았다. 그럼 이제 공부를 시작하죠. 솔직히 1년 뒤에 시험이 있다. 뭔가 사실 긴장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해이해지기도 하죠. 그래도 뭐 1년이나 남았는데 뭐 내일부터 하지, 뭐 다음 주부터 하지 이런 식으로 잘 자꾸 미루기도 하게 되는 게 인간의 그 본성입니다. 근데 이 렉스 스터디에서는 매일 시험을 봅니다. 매일. 그래서 진도를 정해서 진도표를 나눠 드리고요. 그 진도에 따라서 각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한 것이 1년 뒤에 있을 시험이 아니라 내일 시험이에요. 아니면 오늘 저녁에 시험이 있습니다. 자, 1년 뒤에 있을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하고 오늘 있을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자, 어떤 경우가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눈앞에 있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 정해진 진도에 따라서 야 이따 시험 봐야 되니까 또 성적 공개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있을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오늘 있을 바로 내일 있을 시험에서 공부할 때 훨씬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뭐 제가 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소리는 이해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또 집중도와 이해력이 좋아진다는 소리는 암기력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회독이 그냥 1회독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저 대충 읽는 경우에 비해서 볼 때 거의 뭐 3회독, 4회독 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렉처 스터디에서는 여러분의 공부를 물리적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강제합니다. 곧 있을 시험, 오늘 저녁 때 있을 시험, 내일 아침에 있을 시험, 그 시험을 위해서 오늘 스스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매일매일 시험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독서실에 편하게 앉아서 그냥 서술 책상 넘기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따 시험 봐야 돼 하면서 공부할 때 정말 긴장감도 있고 초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실력 향상 효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요인이 뭐냐? 이 렉처 스터디에는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저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원장님도 계시고 원장님은 여러 고시학원의 원장을 역임하신 분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부원장님도 계신데 부원장님은 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고시반을 오랫동안 지도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개별적인 지도를 받고 단기간에 실력이 향상돼서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연구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문제도 출제하고 여러분의 어떤 이제 그 의문점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요. 또 그다음에 학습 방법에 대한 상담도 해줍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수험생들 지도하면서 볼 때요, 사실 조기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정말 엉뚱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근데 그 잘 안, 혼자 할 때는 그 자기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행착오를 범하게 되고 거기서 1년, 2년, 3년 시간 낭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뭐 저를 비롯해서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나 여러 연구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한테 적절한 조언을 하고 상담해주고 그걸 참고 삼아서 여러분께서 적절한 공부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신다면 시행착오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없다면 정말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이제 어떤 등산가가 있고요. 그 에베레스트산을 이제 공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그 세르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등산 경험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세르파들의 도움을 적절히 받으면 등산가는 실패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나 여러 연구위원들은 여러분들의 목표 공략을 위한 그 세르파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세르파 없이 혼자 그 등정하는 것보다는 세르파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유리하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분명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여러분들이 렉스 스터디에 와서 공부할 때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또 방법 면에서도 좋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거 뭐냐?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20년 이상을 강의하면서 좀 이렇게 느끼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뭐 진짜 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그룹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는 뭐 같은 학교 이렇게 뭐 동기들이라든가 선후배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그룹에도 한 대여섯 명 있고 B 그룹에도 대여섯 명 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면요. 예를 들어서 합격률이 뭐 많이 넉넉하게 잡아서 50%라고 봅시다. 그럼 A그룹에 속한 학생들도 한 절반 정도, B그룹에 속한 학생도 절반 정도 합격해야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A그룹은 전원 다 합격하는데 B그룹은 전 다 실패.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는 것을 제가 상당히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그 평균적으로 안 되고 되는 데는 다 되고 안 되는 데는 다 안 되느냐? 제가 볼 때 그것은 그 분위기입니다. 그 그룹의 분위기예요. 그 그룹이 뭔가 누군가 아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그룹의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그러면 그 약간 게으른 학생도 그 학생을 따라가게 돼요. 그럼 전체 그룹의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전원 합격하는 거죠. 근데 어떤 그룹은 뭔가 분위기를 자꾸 이제 깨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꾸 무슨 노는 거리나 만들고 그냥 공부 안 할 거리만 만들고 이런 게 그 학생이 그룹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우리 옛말에 있죠. 그렇죠? 맞아요. 제가 보기에 친구 따라 합격하기도 하고 친구 따라 실패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은연중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옷차림 같은 것도 은근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할 때 진짜 몇 시간 할 것이냐, 어느 정도를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어떤 강의를 들을 것이냐, 어떤 책을 볼 것이냐, 뭐 책을 몇 번 볼 것이냐, 어떤 문제를 볼 것이냐, 은근히 주변 사람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렉스 스터디에는 정말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정말 이제 다음번에 꼭 합격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학생들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실력이 조금 떨어질 때, 떨어질 때, 내가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경쟁해? 피하면 나는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안 돼요. 좀 망신스럽긴 하더라도 처음에 점수 공개될 때 정말 밑에서 자기 이름을 찾을지라도 그들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꺾어야 넘어서야 내가 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렉스 스터디에 보면 정말 합격이 예정된 학생들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을 넘어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공부 분량 면에서, 시간 면에서, 또 여러 가지 방법 면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거기서 뒤지면 벌써 안 된다는 게 눈에 딱 보이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결사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남과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한테는 엄청난 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초보자들이 렉서디를 좀 피하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상담하러 왔다가 저는 처음 시작했는데 여기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면서 좀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초보자라고 해서 시험에 무슨 뭐 초보자 가산점 있나요? 없잖아요. 초보자들 몇 년 함께 공부한 실력자들은 똑같이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일지라도 그들을 넘어서야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한다. 참 그런 태도가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정말 최고의 실력자들과 함께 뛰어보세요. 그렇죠? 뭐 여러분 대부분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구보를 할 때 좀 잘 못 뛰는 그 병사일지라도 잘 뛰는 병사들과 함께 뛰면은 그 뭐 소대 전체가 목적지에 잘 도착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고 혼자 숨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갈 때, 치열하게 공부할 때 거기서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니까 난 실력이 없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실력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초보자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력을 부쩍 키우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 있는 시험보다는 바로 코앞에 있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할 때 힘들지만 집중력과 이해력과 암기력이 좋아진다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 내가 목표를 달성할 때 그 세르파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 이것도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것이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혼자 뛰는 게 아니죠.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뛸 때 나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 렉스 스터디의 그 최다 합격자 배출의 신화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하지 마세요. 힘들지만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치열하게 공부해 나갈 때 정말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렉스 스터디에는 그럼 이제 어떠한 이제 과정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부를 좀 몇 해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몇 해 하신 분들, 요 분들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량이 부족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아니 왜? 몇 해 공부했으니까 공부를 한 거예요. 충분히 한 겁니다.
그 이분들은 절대로 공부량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내가 공부량은 충분히 채워졌는데 근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뭔가 나의 실력에 빈 구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허점을 발견해서 메우는 게 지금은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나의 실력에 허점이 어디에 있느냐, 빈 구멍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어떻게 발견할까요? 이건 문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그래서 막연히 책만 읽어 나가서는 아는 거 알고 모르는 거 모르고 계속 똑같아요. 뭐 3회독을 하든 5회독을 하든 10회독을 하든 아는 건 계속 알고 모르는 건 계속 모르고 넘어갑니다. 빈 구멍을 절대로 메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렉스 스터디에서는 매일 모의고사를 보죠. 이 시험을 통해서 틀린 것들, 또 그다음에 애매한 것들, 그게 뭡니까? 내가 여러 해 공부했지만 내가 요거를 몰랐구나.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 빈 구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지금.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공부량이 부족하지 않은데 뭔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족한 거를 정확하게 발견해서 완벽하게 보완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뭐 작년에 봤던 책 또 읽고 하는 거,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약점과 허점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보완을 해 나갈 때 실력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초보자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 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 초보자의 경우에 일단 강의를 좀 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듣는데 이 강의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강의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여러분께서 강의를 이제 등록해서 와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와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강사가 나와서 하는 실강의 대신에 인터넷 강의로 강의가 대체되는 겁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만 들어서는 자 어느 정도 기본은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력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데는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강도 철저한 관리 하에서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한 번 수강해도 실력이 비약적으로 늘게 되는데 그래서 렉서디에서는 이 초보 대상으로 강의를 듣고 그날 진도에 대해서 그날 저녁에 시험을 봅니다. 역시 강의를 할 때 그냥 흘려드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녁에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강의에 집중할 것이고 강의도 들은 다음에 또 교재에 대해서 더욱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정말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학원 왔다 갔다 강의 듣고 넘어가는 거, 사실 예습과 복습 없이 강의를 듣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통해서 기본 실력을 탄탄히 기르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들은 다음에 철저한 복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강의가 소화되고 탄탄한 기초 실력이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강의를 듣는다면 뭐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 저녁이 있다면 그중에 한 부분에만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오전, 오후, 저녁 하루 종일 강의만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 트레이너 비유를 했습니다만 하루 종일 강의만 듣는다는 것은 트레이너가 동작 시범 보이는 거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체력이 늘지 않고요. 절대로 근력이 늘지 않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따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는 오전, 오후, 저녁 가운데 한 부분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개는 오전에 듣는 게 좋죠. 렉스에도 스타트업 과정에서는 오전에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 오후나 저녁 시간 통해 서는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 시험으로 그날 진도를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죠. 절대로 하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하루에 2타임 이상 강의를 듣는 것은 그건 절대로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예습 복습 없는 수강은 의미가 없다는 거,
그 점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철저하게 수강을 하고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그 초보자들이 전 과목에 걸쳐서 1회독 한 번 다 강의를 다 듣는데 굉장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거의 한 5,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5, 6개월이지만 그러니까 1회독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예습을 하죠. 또 강의를 듣죠. 복습을 하죠. 또 시험도 보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3회독 내지 4회독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그 강의를 듣고 나서는 렉서디 정규 과정에 합류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보자 가산점 없어요. 초보자도 단연차와 대등한 지위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라면 이 강의를 들을 때 이때 이 단연차들을 능가할 정도로 실력을 길러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정규 과정에 합류했을 때 단연차들과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초보자니까 어떻게 보면 초보자란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왜? 시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끝내야죠. 언제까지 하려고 초보자란 말을 씁니까? 그렇죠?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초보자란 말도 사실은 제가 왜 옳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난 처음이니까 뭐 초보자니까 뭐 뭔가 이 말 자체가 느슨한 느낌을 좀 주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1년 만에 끝을 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수강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예습과 또 그다음에 집중적인 수강,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복습, 또 그다음에 매일매일 수강한 내용을 제대로 소화했는가에 대한 테스트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진짜 의미 없어요. 그냥 남 운동하는 거 구경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절대로 구경해서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제가 렉서디의 어떤 본질, 수강 후 실력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래서 실력을 강의를 들을 때는 기본 실력만 갖추는 것이지 합격할 정도의 실력까지는 갖출 수는 없어요. 결국 강의를 들은 다음에 혼자 책과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점을 둔 게 렉스 스터디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여기서 혼자는 아니라는 거죠. 또 그래서 진짜 그 매일 시험을 통해서 긴장을 하게 되고 집중력을 기르고 또 그다음에 여러 또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그다음에 정말 쟁쟁한 실력자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 함께 뛰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비약적으로 실력이 오르고 그래서 이 렉서디의 정말 기적 같은 신화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도 그 렉서디 학생들 합격하는 거 이제 구경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곳에 와서 정말 치열하게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 요즘에 그 진짜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서 경찰 간부 시험 갈수록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점점 경쟁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합격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 점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일은 사실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용기.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평화로우시는데 이 시대의 용기는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뭐 전쟁이 벌어졌다면 뭐 적진을 향해서 막 돌격하는 거 이게 분명히 용기겠죠. 그러나 지금은 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무엇을 용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 폴 틸리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용기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용기란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참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한테는 시험 합격이 중요하죠. 그게 뭐 부모님도 중요하고요, 친구도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중요하고, 기타 뭐 나의 취미생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험 합격이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포기해야 됩니다. 물론 뭐 완전히 영원히 포기하는 소리는 절대로 아니고요.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는
진짜 어떻게 보면 가족도 잊어버리고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공부에만 몰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와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말 의욕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정말 열정이 있으신 분들 이곳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짧은 시간에 어떤 차지한 목표를 달성할 것을 제가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이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